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젯밤 마산 어시장 청과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석 대목을 맞아 평소보다 더 많은 물건을 들여놨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곳을 지키던 상인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건물을 보며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모습에 상인들은 상점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현장 감식 때문에 상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화를 내는 상인도 보입니다. 하염없이 상점을 바라보던 한 상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니 눈물만 글썽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내부는 참혹했습니다. 불이 났던 청과시장입니다. 아직 매캐한 연기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 상점 안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타버리거나 녹아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상인들은 혹시라도 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벼랑과 달리 지폐 몇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거나 냄새가 배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상품을 들여와 피해는 더 컸습니다. 선물 포장 주문도 있고 해서 그게 뭐 엄청 샀죠. 가게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다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막 다 이 하재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참고 냉동실까지 다 녹아내렸으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기름을 훔치지는 못했는데 이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창고 건물을 빌린 뒤 땅굴을 파 송유관까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창고 건물 한쪽에 깊숙이 파놓은 땅굴이 보입니다. 아래로 들어가자 길게 이어진 철로가 깔려 있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크기의 길게 땅굴이 이어집니다. 선생님! 들어오지 마요! 위험해!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송유관 매설 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로 50대 총책 A씨 등 9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 두정동의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린 뒤 4개월 넘게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깊이 4m, 길이 16.8m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 접근해 기름을 훔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A씨는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동종 전과자들과 모여 아름아름 설치 기술자, 현장 관리책, 굴착 작업자 등을 모집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빌린 창고에 허위로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로 이어지는 곳을 냉동 저장실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 땅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증기 제거기를 비롯해 송유관 탐측 장비 등을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판 땅굴은 당초 송유관까지 접근했으나 서로 작은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며 실제 기름을 훔치지 못한 채 다시 땅굴을 일부 메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한 2만여 대 그 차량이 오고 가는 도로 그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송유관을 이제 그 도유하려고 했던 그런 피해자들을 검거했는데요. 그곳이 도심 한복판이라는 점이 좀 이례적인. 경찰은 집안 침하와 붕괴 위험이 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해당 땅굴은 모두 원상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참사가 있었죠. 화재 원인은 70대 남성이 제대로 끄지 않은 담뱃불이었는데요. 이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선웅 기자입니다. 아파트 3층 베란다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뿜어댑니다. 불이 꺼진 내부는 말 그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렸고
아파트 외벽도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모두가 행복해야 할 이른 아침에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는 비극적인 화마가 덮쳤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숨졌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30대 박모 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 씨도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제대로 담뱃불을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70대 남성 A씨의 과실 탓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받은 금고 5년은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형법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재를 확인하고도 화재 확산 방지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다며 담뱃불 화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걸로 위안을 삼겠다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은 A씨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3층에 살고 있던 손자가 할머니를 안고 뛰어내렸었는데요. 당시에는 할머니와 손자 모두 무사했지만 치료를 받던 할머니는 결국 숨졌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으로 소방차가 잇따라 진입합니다. 이내 소방관들이 소방 호수를 연결하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경기 수원시 권성구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6시 30분쯤. 혹시나 모를 인명피해를 우려해 8분 뒤 대응 1단계까지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3층에 살던 90대 할머니 A씨와 30대 손자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에서 불이 나자 손자와 할머니는 이곳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현관으로 탈출하려다 여의치 않자 안방 창문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안고 건물에 붙은 2층 높이의 패널 지붕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패널 지붕 위로 떨어진 B씨는 우선 할머니를 지붕 위에 남겨두고 내려와 주민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B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화상병원으로 옮겨졌고 할머니는 의식 저하 상태로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B씨는 평소에도 할머니를 잘 보살펴왔고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를 극진하게 이렇게 막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아까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하는 게 할머니한테 손자 손녀가 엄청 착하고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이 났을 당시 할머니의 아들은 야간 근무로 집에 없었고 손녀는 이미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할머니와 같은 방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